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 알아볼 주제는 축구 감독들의 별 희한한 동기부여 방법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그거지야! 가장 먼저 괴짜 감독으로 잘 알려진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은 리즈 감독 당시 선수들을 불러 모으더니 갑자기 경기장 밖으로 데려가 경기장 주변 쓰레기를 주우라고 지시했는데요.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말이죠. 이에 선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과 불만 섞인 표정으로 쓰레기를 주웠고 3시간이 다 될 때쯤 비엘사는 어떠냐 얘들아, 고작 3시간 동안 노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우리 리즈 팬들은 한 경기 티켓값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3시간을 일해야 한다. 팬들이 구단을 응원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몸소 느꼈길 바란다 라고 했고, 이에 선수들은 팀에 대한 강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비엘사와 비슷한 케이스로 데이비드 모예스 또한 이런 자극법을 시전하기도 했는데 2016년 썬덜랜드 감독 당시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2무 8패 헐랑 승점 2점밖에 얻지 못하면서 최악의 스타트를 보였는데요. 이에 모예스는 선수단을 이끌고 지역 닛산 자동차 공장에 데려가 매주 돈을 내고 응원하러 오는 연고지 팬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시켰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중 몇몇은 여기 닛산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허 라며 드립을 치기도 했는데 시즌 종료! 리그 22 압도적 꼴찌로 썬덜랜드를 강등시킨 데이비드 모예스 경질! 제일 먼저 실직자가 돼버림! 리버풀의 감독을 맡았던 브랜던 로저스는 1213 시즌 팀에 부임하자마자 선수들을 모아놓고 봉투 3개를 번쩍 들고는 이 안에는 올 시즌 팀을 실망시킬 것 같은 3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시즌이 끝날 때쯤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어디 한번 증명해봐 라며 자극요법을 시전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선수들에게 봉투안을 공개하며 짜잔! 사실은 아무도 없지롱! 형은 너네를 믿고 있었다고! 라며 심리적 블러핑을 시전했음을 밝혔는데요. 근데 사실 당시에 글렌 존스는 이미 이런 수법을 첼시 시절에 무리뉴가 쓰는 걸 겪어봐서 이미 눈치 까고 있었으며, 백업 키퍼 브래드 존 스페셜로는 솔직히 봉투 들고 설명할 때 빛이 쫙 비쳤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다 티났어요 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로저스의 회심의 동기부여는 시작부터 다 뻐렁난 상태로 실패하게 됐죠. 이어서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는 1819 시즌 챔스 결승을 앞두고 상대팀 리버풀보다 경험도 없고 전력도 약해 언더독이라 평가받는 토트넘 선수들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리고 선수들을 불러 모아 갑자기 화살촉을 목에 대고 반대쪽 끝은 벽에 대고 부러뜨리는 차력쇼를 선보이는 포체티노. 급기야 선수들에게 해보라고 지시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달궈진 숯불위를 걷는 파이어워킹도 지시하면서 제대로 차력쇼 동기부여법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두려움을 이겨내면 불가능은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데, 경기 시작 25초 만에 PK 내주고 토트넘 허무하게 패배! 그리고 2009년 페카르디올라가 바르사를 이끌고 챔스 결승에 올랐던 당시 해당 시즌 결승전은 로마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이에 펩은 경기를 앞두고 전투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로마의 검투사가 주제인 글래디에이터 영화의 클립을 따 바르사 선수들을 편집한 비디오를 틀어줬죠. 스쿼드의 서드키퍼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삽입했으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부금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파바로티의 네순도르마. 효과는 굉장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몇몇 선수들은 눈물을 찔끔 훔쳤다고 하며 100% 이 영상 때문은 아니지만 바르사는 맨유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팀의 3번째 비결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받았던 선수마다 입이 닳도록 찬양하며 동기부여의 신이라 불리는 감독이 있는데, 그는 바로 2부에 있던 노팅엄 포레스트를 데리고 4시즌 만에 1부 승격, 1부 우승, 챔스 2연패라는 미친 대업을 쌓았던 브라이언 클로프. 일단 클로프는 놀랍게도 선수들에게 전술 지시 같은 건 거의 없었고, 혹시나 한다 해도 가끔 특정 선수한테 한두 문장 정도 원포인트 레슨만 한 게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뭐 엄청 전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위치에 동료가 있으면 패스해라, 슈팅각 나오면 패스보다 슈팅을 후려라 와 같은 정말 기본적인 주문이었다고 하죠. 거기다 일주일 내내 팀 훈련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감독으로서 처리할 클럽의 다른 일들을 처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전술 자체를 던진 건 아니고 자신만의 확고한 전술 방향성이 분명했고, 거기에 최적화된 선수들만 적재적소 기가 막히게 데려와 팀을 구성. 그 대신 경기 직전에는 내가 죽고 나서 꽃을 바치지 마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꽃을 건네줘라 라며 짧고 굵게 뻥차는 멘트를 시전하며 팀 스피릿을 끌어올렸고, 승리 시에는 포상휴가를 주는 등 당근요법을 야무지게 사용해 선수들의 직업 만족도는 최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클럽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의 어로, 전술이 어쩌고 저쩌고 가짜 지식인들의 헛소리에 시간 낭비할 생각 없습니다. 축구는 전술이 아니라 남자가 이기는 겁니다. 뭔 체스 게임 하나 제대로 두지도 못하는 것들이 전술 타령은 에라이. 이 멘트를 보면 알다시피 사실 전설적인 감독 클로프는 테토난 깡패 그 자체였는데, 로이킨 알죠? 로이킨 한때 드럽기로 유명한 양반. 이 양반이 젊었을 때 노팅엄에서 뛰던 시절 컵 경기 도중 키퍼한테 백패스했다가 요게 애매하게 굴러가면서 상대에게 뺏겨 실점을 내줬고, 경기가 끝난 뒤 드레싱룸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클로프가 쓱 나타나더니 빵! 다시는 키퍼에게 백패스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뚜디 맞은 키는 훗날 밝히길 사실 좀 아프긴 했는데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감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키퍼였던 크로슬리는 경기에 패한 후 심판에게 악수를 청하고 드레싱룸으로 들어가는데 쓰레기 같은 경기를 치르고 악수? 다시내 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병신 같은 짓은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양반도 그땐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클로프 감독님은 제 아버지 같은 분이죠. 라며 리스펙할 정도로 미친 철권 통치를 시전했죠. 클로프는 재계약 또한 테토남 그 자체였는데 당시 마크 크로슬리는 재계약과 관련해 클로프의 부름을 받고 사무실로 찾아가 클로프가 건넨 재계약 서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서류에는 연봉, 계약 기간 등 중요한 항목들이 모두 빈칸으로 비워져 있었던 것. 그리고 클로프는 여기 사인해. 넌 네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거고 더 오래 머물게 될 거다 라고 했는데요. 이에 크로슬리는 갸우뚱하긴 했지만 의문을 제기할 엄두도 못 냈고 그 어떤 질문 하나 없이 노룩으로 사인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클로프가 선수들이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을 하게 만든과 동시에 자신을 믿고 축구에만 집중하면 축구 외적인 조건들은 알아서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클로프는 당시 선수들에게 훌륭한 대우를 해줬고 선수들도 이러한 방식에 큰 불만이 없었다고 하죠. 무리뉴는 내기를 걸어 선수에게 동기를 부여한 적이 있는데 토트넘 감독 시절 무리뉴는 맨시티전을 앞두고 위협적인 윙어 마레즈를 막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레길론으로는 못 내 찜찜했는데요. 이에 모버즈는 레길론을 불러 길론아, 형은 왠지 네가 마레즈의 드리블에 고생하다 뻥뻥 뚫릴 것 같단 말이지. 네? 아니에요. 저도 맘먹고 수비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형이랑 내기할래? 네가 마레즈한테 드리블 한 번도 안 뚫리면 너의 고향 스페인의 최고급 하몽을 사주지. 어때? 헐? 칼! 그렇게 경기에 들어간 레길론은 놀랍게도 마레즈가 시도한 4번의 돌파 시도를 모두 막아내며 꽁꽁 묶었고 덕분에 2대0 승리를 거둔 토트넘.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무리뉴는 500파운드가 들긴 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라는 말과 함께 인증샷을 올렸죠. 맨유의 감독이었던 테나흐는 다소 굴욕적인 방법의 동기부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안필드 원정에서 7대0 대패 후 라커룸에 선수들을 불러 모아 모두 조용히 시킨 뒤 강제로 안필드를 가득 메운 콕들의 함성 소리와 옆에서 들려오는 리버풀 선수들이 기쁨을 만끽하는 소리를 듣게 하면서 굴욕감을 안겨줬는데요. 가뜩이나 대패에 멘탈이 나간 선수들 몇몇은 치욕적인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FA컵 결승에서 시티에게 패한 뒤에는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남겨 시티의 우승 세레머니를 끝까지 지켜보게 했는데요. 이후 인터뷰를 통해 패배의 고통을 몸속에다 새겨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이외에도 브렌트포드에게 4대0 대패 후에는 예정된 휴일을 취소하고 선수들을 불러 모은 뒤 상대보다 활동량 면에서 13.8kg나 덜 뛰었다는 이유로 덜 뛴 만큼 뛰는 벌칙 달리기를 시키기도 한 에릭 테나흐. 테나흐의 이러한 방식 지도법을 두고 여러 평가들이 난무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로는 어찌됐든 바로 다음에 FA컵 결승에서 시티에게 승리해 우승 트로피를 따내면서 성과를 내지 않았냐는 평가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의 멘탈이나 팀 분위기 또 선수들과의 관계에는 좋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죠.